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질문은 첫째, 내일 모레 금요일 밤에 연방정부가 과연 폐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70만 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이 3월부터 정말 추방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어제 법무부가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드리머들의 문제를 놓고 대법원에게 개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즉각 이들의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급법원의 임시명령을 취소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은 정부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부는 아직 협상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시 의회 지도자들이 협상을 재개하고, 공화당은 이민 문제를 뺀 단기 임시 예산 통과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트하우스는 비서실장을 내세워서 오늘 의회의 히스패닉계 의원들과의 회합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열한 발언 사용 문제를 계속 따졌습니다. 지금 전체 현황은 미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동원이 돼서 정부 폐쇄 그리고 드리머 추방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대적인 이 3권의 대결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드리머들의 추방에 대한 법적 논쟁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가 당초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서 한 조치다,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생각의 근거는 보수계 시민들의 반이민 정서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인 제스처였고, 동시에 자신의 반이민적 또는 인종차별적 신조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다. 미국의 번영은 이민이 가져왔다. 이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미국의 장점이고 힘이다. 이런 생각에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민은 이 사회의 복지 정책에 대한 부담거리고 범죄와 빈곤을 조장하는 것이고 미국의 정체성을 해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70만 명의 드리머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대량 사면조치, 위법 행위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시에도 반이민 공약을 계속을 했고, 지난해 9월에 어릴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입국한 사람들을 위한 이 다카 프로그램의 무효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는 3월 5일부터는 이제 추방이 따르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옹호 그룹이 연방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생명과 미국의 노동력과 기업과 대학을 해치게 된다. 또 인도적으로 부당한 조치다. 고로 의회가 입법을 할 때까지는 법원이 임시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 하는 제소였습니다. 이 제소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9지구 연방법원이 추방 임시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부처들이 다카에 대한 재신청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 임시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이미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소에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제 법무부가 한 일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개입을 해서 이 임시 판결을 번복해달라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서 개입 여부를 한참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심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은 5대 4의 비율로 보수계 판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주장은 국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판결 하나뿐이지 않느냐, 고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의 불균형이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이례적인 청원에 대해서 응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만일 심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해도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즉 별명이 있을 때까지는 다카 신청을 수용한다가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받는 것과 추방을 유예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을 좀 벌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전국의 대결과 긴급성은 누구나 지금 감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제 의회나 행정부나 화이트하우스의 분위기는 매우 신랄하고 거칠고 원한과 감정이 노출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다는 것이 대부분 주요 언론들의 생각입니다. 어제 상원 법사위원회가 열었던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바로 그런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넬슨 장관에 대한 청문회였었는데 뉴저지주의 민주당 출신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이 홈랜드 시큐리티 장관의 기억에 없다, 이런 여러 번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지와 편견의 권력과의 야합은 우리 사회에 매우 위험한 것이며 귀하의 침묵과 건망증이라는 것은 귀하를 공범자로 만들고 있다, 라고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아주 격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후에 딕 더빈 상원의원도 질문에 나섰는데 그는 바로 이 엑소홀 컨트리스의 발언이 말썽이 됐던 화이트하우스 회의석상에서 이 넬슨 장관과 함께 앉아 있었던 장본인입니다. 그의 질문은 귀하가 나를 알아보겠소? 라고 먼저 질문했습니다. 그녀의 건망증 주장을 빗대어서 한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넬슨 장관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Let's see 하면서 strong language를 쓰기는 썼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확실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버먼트주의 민주당 출신인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이 역시 질문에 나섰는데 멕시코 장벽의 공사비를 멕시코 정부가 내게 하겠다고 트럼프가 누차 약속을 했는데 공사 대금 지불에 대한 준비, arrangement가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 arrangement, 준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때 리히 상원의원이 멕시코에서 누군가가 공사비를 내겠다고, 페이하겠다고 했냐가 나의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장관이 또 페이의 의미가 뭐냐 재차 질문했습니다. 어떤 요금을 말하는 거냐 하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이때 리히 상원의원이 버럭 화를 내면서 돈 내는 걸 말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청문회에 대해서 한 언론은 실제로 이 청문회의 목적은 화이트하우스가 민주당 의원들의 좌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일종의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었다. 그리고 장관은 그 대리인이었다. 그런 풀이를 남기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월 17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남부 지역에 올 들어 두 번째 겨울 눈폭풍이 닥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 등은 어제 조지아, 엘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남부주들에서 눈폭풍으로 고속도로들이 폐쇄되고 항공편들이 취소되는가 하면 학교들이 휴교하고 정부 사무실마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홈리스 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고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만 800편 가까운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으며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도 250편이 넘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됐습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특검과 의회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배넌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소환장 발부가 배넌이 뮬러 특검의 표적이라는 뜻은 아니며 대배신 불출석을 조건으로 배넌의 수사 협조를 압박하는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배넌은 어제 오전 하원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정권 인수와 백악관에서 일하던 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오늘 판문점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을 남북 단일팀으로 꾸리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남북은 또 올림픽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 행사를 열고 마식령 스키장에서는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선대 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뮬러 특검팀은 5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각종 서면 자료 검토 시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매너포트는 지난해 10월 30일 총 1,800만 달러의 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연방대법원에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이 다카 프로그램 단계적 폐지 결정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우리는 현재 이 문제가 관련 당사자 모두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명령의 장점에 대해 직접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보기 드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결론이 나오기 전 대법원이 먼저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해군은 어제 지난해 충돌 사고로 각각 7명과 10명의 승무원이 사망한 미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피츠제럴드함과 맥케인함의 선장 2명에 대해 과실치사죄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이에 따라 브라이스 벤슨전 피츠제럴드함 함장과 엘프레도 산체스 맥케인함 함장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 함장 2명 외에 다른 몇 명의 하급 장교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다카 수혜자들이 연장 신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35,600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주 다카 프로그램의 연장을 임시 판결했으나 법무부는 항소와 함께 대법원의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청원을 할 방침입니다. 시카고에서 여권 신장을 위한 워맨스 마치가 이번 토요일 다운타운에서 벌어집니다. 이 행진은 오전 9시부터 그랜트 파크에서 시작돼 페더럴 플라자까지 진행됩니다. 행사 주최 측은 금년 여성 행진에 약 2만 5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후에 벌어진 첫 행진에도 약 2만 5천 명이 참여했었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유학 온 중국 학자 납치 살해 사건 재판이 2월 27일에 열립니다. 피해자는 브렌트 크리스텐슨 전 일리노이 주립대 박사과정 학생으로 수사당국은 그가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6월 9일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을 길에서 차로 유인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21도, 밤 최저 17도. 목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1도.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0도. 토요일 가끔 구름 많겠고 밤사이 비 소식 있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2도입니다.